주니치로의 엽기 먹는 벌레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젊은 부부 심리를 그린 소설이다. 엽기는 꽃이 붉은 데다 맛이 매워서 귀신, 즉 엽기를 쫓는 풀이라 하여 엽기라고 부른다는 설이 있다. 일본에는 먹을 수 있는 풀이 아주 많은데 하필이면 엽기를 먹는 벌레도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의 취향, 기호는 매우 다양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 엽기 먹는 벌레라는 제목에선 작가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진다. 사랑이 식었거나 없어지면 함께 살지 않으려 하는 부부의 모습이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이 출간된 지 100여 년이 돼가는 요즘 제도와 사랑 간의 갈등은 거의 모든 부부들이 겪는 문제지만 그 시대의 파격적인 화두였다. 그녀와 결혼하고부터 이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이혼해야 할지만을 계속 고민하며 살아온 헤어지려는 1년밖에 없는 남편이기 때문이다. 아이와 산책하러 나가면 셋이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따로따로 있는 기분을 감추며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는 모습에 소름 끼칠 때가 있다. 이미 세 사람은 서로를 속일 수가 없다. 부부 사이의 공모가 이젠 부모 자식 간의 공모가 되어 셋이서 함께 세상을 속이고 있다고까지 느낀다. 그런데 왜 끝이 나지 않는 걸까? 서로 자기가 먼저 결정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마음을 정하려는 수동적인 태도 때문이다. 누구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미사코의 연인 아소조차도 그녀와 인생을 함께할 생각이지만 미사코 쪽에서 결정해주지 않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가나메는 유한계급의 일원으로서 가문에 먹칠하지 않고 안온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다. 이혼과 함께 이별하게 될 장인에게도 도리를 하기 위해 그 인형극 공연 초대에 응한다. 외출을 준비하며 그 취향을 하나하나 맞춰서 금세 한 벌을 갖춰줄 수 있는 사람이 미사코뿐이라는 걸 깨닫고 묘하게 뒤엉킨 감정을 느낀다. 뒤에 서서 속옷을 입혀주거나 옷깃을 고쳐주는 자잘한 몸시중이나 마음 씀씀이 같은데 부부다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자문하기도 한다. 아내를 사랑해주지 못하는 대신 모욕감만큼은 느끼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면서도 여자에게 그런 배려가 가장 큰 모욕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만큼 섬세한 남자다. 다카나스가 부부 집을 방문했을 때 가나메는 아직 이별하기에 좋은 때를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3월 방학이 좋았는데 아소가 곧 외국으로 떠날 형이 일본에 있는 동안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해서 못했다. 또 제일 슬플 때인 가을은 피하고 싶다. 미사코도 봄에 헤어지길 원한다. 두 사람은 성적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지만 그 밖에 취미든 사고방식이든 안 맞는 구석이 없다. 친구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헤어지고 나서도 그녀와 만나지 않는다던가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미사코도 아소와 결혼해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장 달려올 것이다. 다카나스는 가나메가 이브론 언제 헤어질지를 문제 삼지만 실은 아직 헤어질지 말지 결단을 못 내렸다고 결론을 내린다. 다음날 다카나스는 미사코와 대화를 나눈다. 간파테 토스트를 먹는 미사코를 보며 한 입 먹고 싶다고 말하자 미사코는 냉큼 다가와 토스트를 그 입에 넣어준다. 다카나스는 포크를 갖다 주면 될 걸 입에 넣어준다며 예전에 비해 거침없어진 그녀가 방종해 보인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진다. 가나메가 있으면 이상하게 부자연스러워져요. 가나메랑 있을 때랑 없을 때 내 태도가 다르지 않아요? 가나메가 없으면 오히려 당신은 피폐해 보여요. 다카나스 씨조차 그렇게 느끼실 정도니
틀림없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의 앞에선 굳어버려요. 아속은 앞에선 농염한 여인이겠지. 그러겠죠? 부부가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소하고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내가 되면 달라지는 걸 많이 봤거든. 지금 당신네들은 유희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결혼이라는 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질리면 또 헤어질 건가요? 이론상으로는. 질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질리지 않을 작정이에요. 아소구는? 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질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건 곤란하대요. 난 그 기분을 잘 알아요. 질리지 않는다라고 말해버리면 되지만 지금이야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아도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일은 자기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걸 약속해봤자 무의미하고 거짓말하는 건 불쾌하대요. 그건 좀 아닌데. 미래 따윈 제껴놓고 한결같이 질리지 않는다고 잘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진지함이 아니면 아무리 진지해도 자기 자신의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 못하지 않나요? 나라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더라도 그때는 약속하겠어. 아소는 섣불리 약속을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질리지 않을까 싶고 바로 그 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가남에겐 그 얘기를 했습니까? 말 안 해요. 그런 얘기할 기회도 없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너무 무모하군요.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이 헤어진다는 건 이런 말 하면 실례지만 그래도 남편을 버리고 가는 이상 난 당신이 좀 더 진지할 거라고 생각했어. 진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나. 어떻게든 헤어지는 편이 좋으니까. 부부가 아닌데도 여기 있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이전의 재료들을 형체도 없이 갈아버리는 믹서 같은 것이 결혼 아닐까? 형체를 없애버렸다면 다시 새로운 형체로 거듭나야만 하는데, 즉 맛 좋은 패티 같은 것이 돼야 하는데, 미사코는 형체가 사라진 통을 마주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요리에 실패한 여인 같다. 두려운 것은 하나다. 맞지 않으니 외롭고 불편하니 헤어지지만 그 헤어짐의 과정도 고통스럽지만 정작 헤어진 후에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 모든 결혼은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것인가? 답을 찾는 것은 사는 일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단지 소설 후반부 세 사람의 태도에서 그 답의 윤곽을 더듬어 볼 수 있을 뿐이다. 애인이라 할 만한 존재도 없이 종종 창부 루이즈를 만나는 가남에는 여성이 숭배의 대상이거나 놀이개여야 흥미를 느낀다고 고백한다. 아내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끌리지 않았던 것이다.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에게 활력과 생기를 주는 사랑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아내와 사별한 후 어린 애첩을 데리고 전통 문화를 향유하며 살고 있는 장인은 상황을 알자 가나메가 전반적으로 잘못했다고, 너무 모든 걸 이치로만 따지고 들었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여기고 살다 보면 또 맞는 날도 오게 돼 있다고 충고한다. 마지막은 미사코의 모습이다. 가나메가
대외적으로는 그 아내로 지낼 것. 아소와는 대외적으로는 친구로 지낼 것. 아소를 사랑함에 있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자유로울 것. 둘이 잘 될 것 같으면 양도할 것. 아니다 싶으면 원래대로 가나메의 집에 머무를 것. 두 사람이 결혼한 경우에도 가나메는 두루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중간 정리를 해주자 미사코의 얼굴이 그날 아침의 하늘빛처럼 환해진다. 결국 미사코에게 사랑보다 간절했던 건 인생에서 한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과 인간적 신뢰였던 것이다.